죽음을 선고받은 66세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딸은 단 하나의 이유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 손 한 번만 더 잡고 싶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그는 그대로 쓰러졌고 그 순간부터 이 부녀의 인생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서 다큐멘터리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사브리나 워커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버지 리처드 워커는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시는 분이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베이컨 에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브리나,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셨고 말 중간중간 멈추시며 가슴 부근을 문지르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도 숨을 헐떡이시고 평소 좋아하시던 산책도 거르기 시작하셨죠.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밤중에 가슴을 움켜쥐시며 괴로워하시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저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사브리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짓누르는 것 같아. 그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토론토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전도와 혈액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어요.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스트레스성 심장 두근거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의사는 안정제를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오세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었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절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30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밤 아버지 방 앞에서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 도중 갑자기 숨을 헐떡이시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혈압도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죠. 환자분이 며칠 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다고요? 새로운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진료 내역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다시 실망스러웠어요. 이상하네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신 적 있나요? 지난번에 처방받은 안정제만 드셨는데요. 의사는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관찰을 위해 하루 입원하시죠. 심장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룻밤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다시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라는 모호한 진단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버지의 증상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기사였죠. 아버지, 미국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는 지쳐 보이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는 국경을 넘어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미국 병원의 시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의료진들도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정밀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와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다시 구급차가 출동했고 응급실에서 밤새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만 받았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검사가 없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북미 최고 수준의 병원들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른다니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심낭염, 심장압전, 원인불명 가슴 통증 같은 키워드로 수십 개의 검색을 반복했어요. 새벽 2시쯤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의료진이 쓴 논문이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 사례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거야. 제목은 만성 심낭염에 의한 심장압전. 진단의 어려움과 치료 사례였습니다. 논문을 쓴 사람은 배유진이라는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놀라운 건 이 환자도 여러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결국 한국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논문 속 증상 설명이 아버지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가슴 압박감, 불규칙한 호흡, 야간 악화,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심장수술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들이 나왔어요. 특히 배유진 교수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심낭질환 치료로 유명했습니다. 환자 후기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캐나다에서 온 한 환자는 3개월간 원인을 몰랐는데 한국에서 하루 만에 진단받았다고 썼더군요. 미국에서 온 또 다른 환자는 한국 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서양 의료진들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증상들까지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내용이 여러 논문에 나와 있었죠. 특히 심낭질환처럼 진단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한국 의료진들의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찾아낸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니 점점 관심을 보이셨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 그래. 마지막 희망이라면 해볼 만하지. 그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13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을 때 느꼈던 직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치 운명처럼 우리가 찾던 해답이 한국에 있을 것만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배유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진료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응급 진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걱정했어요. 다행히 승무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 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줄 몰랐거든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입국 심사관이 아버지의 상태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준비해 주셨죠.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환자분이신가요? 병원 가시는 거죠? 한국어를 못하는 저희를 위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공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배려였어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시고 어떤 분은 저희 짐을 들어주기까지 하셨어요.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솔직히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차갑고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북미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교통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택시 운전사분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셔서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병원 가시는 거죠? 어느 병원인가요? 운전사분이 물어보셔서 배유진 교수님이 계신 병원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 정말 유명한 병원이에요. 외국 환자들도 많이 와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매우 부드러웠어요.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셨고 아버지의 상태를 고려해서 병원과 가까운 층에 방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있으시군요. 택시 부르는 것보다 지하철이 더 빠를 거예요.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점원이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가벼운 음식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도 이렇게 따뜻한 나라라니 왠지 내일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블이나 여기 와서 잘한 것 같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날 밤 저희는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불안하지 않은 잠이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보여준 첫인상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의료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 자체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스틸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외관의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배유진 교수님과의 예약을 확인하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주며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태워주었어요.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신속함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대학병원이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유진 교수님을 처음 뵀을 때의 인상은 지금도 생생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접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다 검토했어요. 교수님은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양상으로 악화됐는지, 북미에서 받은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수님이 직접 청진기를 들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이상하네요. 교수님은 청진기 위치를 여러 번 바꾸시며 꼼꼼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심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심장 초음파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북미에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수십 번 받은 청진에서는 아무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단 몇 분 만에 의심 부위를 찾아내신 거였거든요. 지금 바로요? 네, 응급입니다. 제가 직접 검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전문가의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곧바로 심장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응급실처럼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자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모니터를 보시며 여러 각도에서 심장을 관찰하셨는데 중간중간 하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교수님이 갑자기 검사를 중단하시더니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역시 그렇네요. 심낭압전입니다. 심낭압전이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염증이 생겨서 액체가 고이는 질환이에요. 이 액체가 심장을 압박해서 정상적인 박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에는 심장 주변의 검은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검은 부분이 고인 액체예요. 양이 상당히 많네요. 북미에서 이걸 못 봤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6개월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수십 번의 검사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걸 한국에서는 30분 만에 정확히 진단해낸 거였거든요.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매우 위험해요. 심장이 제대로 박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받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심낭합전은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북미에서는 왜 이걸 못 찾았을까요? 심낭합전은 진단이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예요. 일반적인 심전도나 혈액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경험 많은 의사라면 청진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낭 마찰음이라는 특별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까지 와야 했는지, 왜 북미의 여러 병원에서 답을 찾지 못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술 계획을 설명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술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진단을 받은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배유진 교수님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즉시 수술팀을 소집하셨어요. 이런 신속함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팀장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빨랐습니다. 마취과 의사, 심장외과 전공의 수술실 간호사들까지 순식간에 팀이 구성됐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아버님, 수술 받으시기 전에 무서우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마취과 의사가 아버지께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북미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됐습니다. 6개월 넘게 원인도 모른 채 고생하던 아버지가 드디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됐다는 안도감과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중간중간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액체량이 많았는데 다행히 심장 자체에는 손상이 없어요. 이런 세심한 소통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보통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데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중에도 간호사들이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고 수술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처음 한국 오신 거죠?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배 교수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런 수술은 수백 번도 더 하셨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배유진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수술복을 벗으신 교수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6개월 넘게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심낭에 고여있던 액체를 모두 제거했고 염증 부위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액체량이 많아서 심장이 거의 압박사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이틀 정도 집중 치료실에서 관찰하고 문제없으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1달 정도 걸리겠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북미에서는 원인조차 찾지 못해 절망했었는데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수술까지 마쳤다니 수술 후 집중치료실에서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얼굴색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창백하고 괴로워 보이셨던 모습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어요. 호흡이 많이 편해지셨네요.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담당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숫자로도 확실히 드러나는 변화였습니다.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놀라웠어요. 시간마다 꼼꼼히 상태를 체크하시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관찰하셨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보호자분들은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실 텐데 저희가 24시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나라에서 이런 배려를 받다니.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6달 넘게 아버지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었는데 그날 밤은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블이나 가슴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적 일인지 정말 살 것 같구나.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국까지 와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유진 교수님도 아침 회진 때 오셔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아마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전문성 덕분에 아버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깔끔하고 밝았어요.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깨끗한 1인실이었죠. 아버지는 침대에 누우시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괴로워하시는 모습만 봐왔는데 이제야 편안한 표정을 되찾으신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호흡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실 때마다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셨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셨거든요. 목소리에도 힘이 돌아오셨고 얼굴색도 확연히 좋아져 있었어요. 첫날 배유진 교수님이 회진을 오셔서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셨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일주일 후에는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이렇게 빨리요? 심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단순히 압박만 제거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북미에서는 원인조차 찾지 못해 절망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다니. 병실 생활이 시작되면서 한국 간호사들의 세심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담당 간호사인 김미영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도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받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북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배려였죠. 병실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셨어요. 수술 후 나흘째부터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실 수 있게 되셨고 일주일째에는 병원 복도를 산책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다른 환자분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시기도 하고 복도에서 만나는 환자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계셨어요. 병원 음식도 의외로 잘 드셨습니다. 영양사가 외국인 환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주신 메뉴들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매일 나오는 미역국을 좋아하셨는데 간호사가 수술 후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창백하고 지쳐 보이셨던 모습이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목소리도 힘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블이나 여기 사람 냄새가 나네. 사람 냄새요? 북미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끝까지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이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지난 6달 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셨어요.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서도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청소부 아저씨까지도 매일 영어로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니까요.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창밖 한강 야경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괴로운 한숨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걱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 캐나다로 돌아갈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의료진들의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수술,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마지막 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포기하려고 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계셨거든요. 퇴원 당일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옷을 갈아입으시고 세면까지 혼자 하셨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기 위해 배유진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의 최종 검사 결과를 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완벽하게 회복되셨네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심장 초음파 결과, 심낭 주변의 액체는 완전히 사라졌고 염증도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하셨습니다. 북미에서 6개월 넘게 찾지 못했던 답을 한국에서 완벽하게 해결한 거였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교수님은 캐나다 의료진들에게 전달할 상세한 진료, 기록과 향후 관리 방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병실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동안 그동안 돌봐주셨던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는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한국 전통 부적이에요.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아버지는 그 부적을 소중히 받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충분히 통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나서기 전, 저는 배유진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감동과 고마움을 담아 정성스럽게 써온 편지였어요. 교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바꿔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편지를 받으시며 겸손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제 보람이에요.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보여준 의료 기술과 인간적 배려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는 창밖 서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몇 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도시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블이나, 이 도시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 한강, 그리고 병원까지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장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공항 직원들이 아버지의 상태를 배려해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더군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았어요. 절망 속에서 찾아온 한국에서 기적 같은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졌어. 아버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료진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한국에서 받은 정확한 진단, 성공적인 수술, 그리고 완벽한 회복까지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어요.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러 다니세요. 자불이나 한국 가기를 정말 잘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때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희망과 감동,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까지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한국의 진심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가끔 배우진 교수님께 안부 메일을 보내고 김미영 간호사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이에요. 한국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고 저희 인생도 바꿨습니다. 이런 감동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 죽음 앞에서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한 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북미 병원들이 외면한 생명을 단 1시간 만에 살려낸 한국 의료진의 손길. 그 따뜻한 진심이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감동을 전하는 채널, 감동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